매년 11월이면 명화계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청룡 영화상이 개최가 됩니다. 지난 2년간 잠잠했던 극장계와는 달리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예년과는 다르게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이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상식을 보는 재미가 더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청룡 영화상의 주요 후보들을 살펴보면서 수상작 예측과 함께 제갑 심사위원이라면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 요것까지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 관련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인 나무상에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지우를 연기했던 김동희 배우, 장르만 로맨스에서 유진을 연기한 무진성 배우, 늑대사냥에서 종두를 연기한 서인국 배우,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정우를 연기한 옹성우 배우, 한산용에 출연해서 와키자카를 연기한 이서준 배우가 신인 나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예측하는 신인 나무상은 바로 김동희 배우입니다. 이미 춘사영화제에서 신인 나무상을 받은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이전에 개최되었던 여러 영화제에서 후보에 오른 만큼 청룡영화상에서도 수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옹성우 배우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옹성우 배우의 연기가 상당히 괜찮았고 극중 염정아 배우가 연기한 세연이라는 인물의 첫사랑으로서 주인공이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되는 인물인데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다음 작품이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요. 다음은 신인 여우상입니다. 후보를 살펴보면 헌트에서 유정을 연기한 고윤정 배우, 헤어질 결심에서 연수를 연기한 김신영 배우, 불도저에 탄 소녀에서 혜영을 연기한 김혜윤 배우, 마녀2에서 소녀를 연기한 신시아 배우, 브로커에서 소영을 연기한 아이유 배우까지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김혜윤, 아이유 배우의 2파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배우 모두 다른 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 후보 및 수상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청룡의 선택이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청룡의 선택은 김혜윤 배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김혜윤 배우가 수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유 배우가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지만 전작이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연기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김혜윤 배우는 지금까지의 필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연기를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 불도저에 탄 소녀라는 영화 자체가 그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그녀의 비중 자체가 높은 것도 사실이죠. 물론 브로커 또한 아이유 배우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영화 속 그녀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부문에서는 김혜윤 배우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신인 감독상입니다. 불도저에 탄 소녀를 연출했던 박이용 감독, 범죄도시2를 연출한 이상용 감독, 헌트를 연출했던 이정재 감독, 앵커를 연출한 정지현 감독, 장르만 로맨스를 연출한 조은지 감독입니다. 자, 언론에서는 이정재, 조은지 감독의 2파전 양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는 청룡의 선택과 제가 받았으면 하는 후보가 같은데요. 바로 헌트를 연출했던 이정재 감독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올해 배우로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정재 배우가 이제는 감독으로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헌트는 관객수 약 430만 명으로 손익분기점으로 추정되는 420만 명을 넘기면서 흥행에 성공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모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심사위원단 투표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나무조연상입니다. 헤어질 결심의 고경표, 공조2 인터내셔널의 다니엘 헤니, 범죄도시2의 박지환, 한산 용의 출연의 변요한, 비상선언의 임시원 배우가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박빙인 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선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산 용의 출연의 변요한 배우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비상선언의 임시완 배우도 상당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지만 변요한 배우의 경우 전작이었던 자산어보와 보이스에서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산 용의 출연은 인순신을 연기한 박해일 배우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변요한 배우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룡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비상선언에서 임시완 배우가 그게 분위기를 잘 잡아주었다는 것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변요한 배우가 너무 임팩트가 커서 아쉽지만 수상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여우조연상입니다. 비상선언의 김소진, 마녀2의 서은수, 장르만 로맨스의 오나라, 헤어질 결심의 이정현, 헌트의 전혜진 배우 이상 여우조연상 후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저의 선택과 청룡의 선택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헌트의 전혜진 배우입니다.
전혜진 배우는 이미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배우이기 때문에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수상 후보에 오르는 대단한 배우이기도 하죠. 그런 전혜진 배우가 헌트에서는 이전과는 또 다른 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입니다. 아직까지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인데, 특히나 헌트에서 전혜진 배우가 연기한 방주경이라는 캐릭터는 캐릭터 자체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캐릭터가 전혜진 배우 특유의 개성과 만나면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우조연상은 전혜진 배우가 받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나무주연상입니다.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 킹메이커 철경구, 브로커의 송강호, 비상선언의 이병헌, 헌트의 정우성 배우까지 나무주연상 후보였습니다. 사실 이 부문의 경우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상 부분인데, 청룡의 선택은 박해일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며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화의 중요한 표현을 보여준 것이 바로 박해일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박해일 배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영화가 잘 이용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 정도로 영화 헤어질 결심은 박해일 배우가 연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연기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디테일한 연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킹메이커의 설경구 배우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킹메이커라는 영화는 이선균 배우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경구 배우가 중심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설경구 배우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도 있지만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본 사람으로서 그가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우주연상입니다. 특송의 박소담, 인생은 아름다워의 염정아, 공조2 인터내셔널 임유나, 앵커 천우희, 헤어질 결심 탕웨이, 이렇게까지 여우주연상 후보입니다. 우선 저의 선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은 아름다워의 염정아 배우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자체가 염정아 배우가 연기한 세연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로서 극중에서 그녀의 연기가 영화의 톤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연이라는 캐릭터가 암에 걸려서 오래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첫사랑을 만난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쫓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과거의 첫사랑을 만난다는 생각에 소녀처럼 밝아지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화 후반부에서 그녀에게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청룡의 선택은 헤어질 결심의 탕웨이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여우주연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하였고, 극중에서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극중 인물인 설의 그 자체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염정아 배우가 받았으면 하지만 청룡 영화상은 헤어질 결심의 탕웨이 배우를 선택할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자, 다음은 감독상과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사실 두 부문의 수상자 선정은 다른 시상식의 경우 한 작품이 두 부문을 모두 수상하지 않도록 하는 중복 수상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룡 영화상의 경우 심사 방식이 심사위원회 논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복 수상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문을 구분하는 기준을 둔다고 하면 최우수 작품상의 경우 연출을 포함한 여러 파트와 한국 영화계에 기여할 수 있는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영화 전체의 프로듀싱 퀄리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상은 감독의 연출력, 작품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상 후보를 먼저 살펴보면 브로커를 연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한산 용의 출연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 킹메이커를 연출한 변성현 감독, 비상선언을 연출한 한재린 감독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저나 청룡의 선택이 같을 것 같은데 바로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입니다. 사실 이 부문은 이견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이미 해외의 많은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였고 국내 평단의 평가에서도 헤어질 결심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찬욱 감독의 이번 작품이 이전 작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박찬욱 감독의 색을 잘 녹여내면서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도 감독의 개성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최우수 작품상 후보를 보면 브로커, 킹메이커, 한산 용의 출연, 헌트, 헤어질 결심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비슷한 이유로 청룡의 선택은 헤어질 결심이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산 용의 출연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우수 작품상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만듦새가 좋은 느낌이다 라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감독상은 명품에 주는 상이라면 최우수 작품상은
애플과 같이 고퀄리티의 기성품에게 주는 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산 용의 출연이 한국 영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 전투가 30분 이상 있는 작품임에도 실제로 무리해서 찍은 장면은 한 컷도 없으며 기존 한국 영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들의 대다수를 해결함으로써 약 726만의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산 용의 출연이 최우수 작품상에 조금 더 적합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제43회 청룡영화상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기술 파트의 시상도 있습니다. 음악상, 미술상, 기술상, 각본상, 편집상, 촬영 조명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커뮤니티 탭에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청룡영화상 수상작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가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어서 수상했으면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결과는 추후에 청룡영화상 정리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의 선택도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링크는 본문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